안녕하십니까. 이제 한국 정치도 좀 젊어져야 됩니다. 참 우리가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이 출마해서 참 젊은 정치인들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정상들하고 외국 정상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영어로도 프리토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임무는 안보,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거의 다 영어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도 영어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바람직한 건데는 70년대생들 또 80년생도 괜찮죠. 이쪽에서 우리 이제 대통령 후보군들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쪽에 이제 야당 쪽에는 그러한 인재들이 아니습니까? 또 여당 안에도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야 돼요. 이번에 저는 여야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고 어느 서울의 선거구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딸이 나서 가지고 그 어머니의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고 참 나는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치는 그런 거 떠나 가지고 저 어린 영혼이 진심으로 그 어머니의 선거 운동을 하고 그 어머니가 당선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면은 그 아이 병이 다 아니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체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더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맑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상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겠죠. 작금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릴 거예요. 그런데 저도 대구시에 한명한 시장인데 이 시장들 90년대 시장들 할 때 대구시도 많이 다니고 제 친구도 청와대 했다가 대구 정무부시장 한 적도 있지만은 대구시장을 제가 잘 아는데 이번에 이 홍 시장이 여권의 비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을 며칠 막 공격하는 걸 보고 제가 이래부터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한 위원장의 이름이 묻히지 않기를 바라서 자기는 남들한테 좀 오해를 받더라도 계속 정치는 어떻든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뉴스에 자꾸 오르면 좋아요. 그래서 이 홍 시장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치인 경력의 경험으로 한 시장을 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편은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때가 되었다. 정말 이제 이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짊어질 운명은 이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되겠다. 이 AI 시대고 홍 시장만 하더라도 처음 선거 나올 때도 휴대폰 제대로 사용 안 하던 시대 아닙니까? 요즘처럼 그때 휴대폰 있었지만은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새롭게 일어나는 젊은 정치가들 보는 생각하고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정치한 경험을 보면요, 그때야 1990년대 초반이니까 보면은 저는 그때 젊은 사람이죠. 30대 이제 초반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투각을 나타내게 되면요, 그 정당에 꼭 특무상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선 조직이죠. 지금 민주당에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정치할 때 그때만 해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변인 하기도 전이죠.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예? 그런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견제를 해요. 예를 들어 총재가 불러가지고 총재가 간혹 클럽 토론할 때 이 위원장 옆에 앉으라고 그러면 또 앉아있어 와서 기속말로 합니다. 그거 앉지 마십시오. 총재님 왼쪽 옆에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예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은 꼭 보면은 이런 견제를 하는 당의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제 언어들이 뭔가 하면은 주로 그 봉건 시대의 계급 놀이를 많이 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홍 시장이 그 한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보니까 폐쇄자라는 말을 써. 그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뭐 신뭐라 그난 뭐 그 사람은 내가 친분이 없지만은 아니 한 위원장 보고 임표나 사마이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러는. 그 얼마나 무서운 이야. 임표가 누굽니까? 예? 마오쩌둥하고 중국 대륙의 통일을 위해서 공산화 뛰다가 결국은 그 참 알 수 없는 비행기 사고로 죽잖아요. 이러한 그 아주 그 독설이거든요. 그런 거는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젊은 정치인들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는 거는 이 홍 시장이 한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느냐? 뭐 우리 뭐 홍 시장이 그 자라온 과거를 잘 알잖아요. 열등의식을 갖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 같이 사실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 저렇게 아들과 같은 뭐 결혼이처럼 아들 버리고 또 정상적으로 하면 뭐 조카 버리고 저런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아주 독설을 하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60방정의 8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헌법도 보면은 87년도 헌법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이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선봉에 섰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이 시대의 흐름과 따라서 이제 헌법도 뭐 이래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재반 환경이 돼 있는데 어찌 되었든 젊은 정치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경험 많은 또 홍 시장 같은 경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독설보다는 좀 밑받침을 해주고 좀 가르쳐 줘야 돼요. 특히 이제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설을 할 때 보면 막 이래 끊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숨이 차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스피칭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가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 정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뭐 양대 정당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민주당에도 젊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여성들도 있고 70년생들, 70년대생들 또 뭐 이래 지금 뭐 여당 쪽에도 거기는 뭐 90년대생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정치 세대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그 자라오는 젊은 정치인들을 그저 밟고 그 얼마나 노예합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 때 보면 그 여당에도 보면은 과거에 그 민주당이 했던 아주 그 비선 조직의 노양 의원처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는 한 비대위원장 일하기 힘들겠다.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이 보면 선거 전에서 나타나잖아요. 뭐 강주, 뭐 시당 위원장입니까? 그래 하다가 비례대표 뒤로 밀려가니까 나는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민생관계 특보로 임명하잖아요. 물론 당시에 여당 정치인들은 몰랐겠지만요.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한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나. 그 좀 더 간과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선거 기간 중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검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민생 어떤 뭐 특보인가 그래 이제 그 임명장을 줘. 내가 그걸 보고 이건 아닌데 어느 뭐 당을 투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90년대에 평민당하고 신민진업당을 통합할 때 그 주역이었습니다. 평민당하고 우리 제야 세력들이 신민진업당을 만들어가지고 통합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주역이었죠. 그때는 뭐 그 당시에 지금은 정계 안 나있지만 신결원 의원이라든지 세상을 떠난 황인하라든지
뭐 이재정 그때 교수였죠. 통일부 장관 이재정 교수랑 또 돌아가신 뭐 이우정 교수 여러분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한번 제대로 꼽히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젊은 세대 개혁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야당에도 보면요, 여성이지만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민주당이 뭐 탄도리들이 생긴 거예요. 이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뭐 그 검찰청에 막 다니고 이런 거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태 정치다. 이제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하나의 로메이커로서 입법을 잘하고 어때면 이 나라를 발전시킨 건지 정쟁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중동 정세도 그렇고 지금 뭐 물가 문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요 이 뭐 여야 간에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권력 투쟁 맞아요. 뭐 민주당마다 지금 국회의장 놔두고 또 이제 투쟁에 들어가잖아요. 권력 투쟁에. 물론 그런 건 다 뭐 나름대로 뭐 자기들의 계보를 지키고 이런 건 있지만은 제발 부디 젊은 정치인들에게 독서를 하고 그 정치인들의 싹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짓은 하면 안 돼요. 홍 시장 같은 경우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또 그러고 뭐 솔직한 말로 지금 뭐 70을 넘은 나이에 국회의원도 많이 해보고 과거에 참 그 젊고 청렴했던 좋은 그 검사직을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은 하나의 정치인에게 독설하는 걸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또 무서운 이야기는 이렇게 참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는 옮기지 못한 그 의미가 지하실도 떨어질 수가 이런 말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정말 어떤 사람을 두고 너 지하실에 간다는 거는 그거는요 우리로서는 과거에 독재 정권하고 군사 정권하고 싸울 때 그 지하실 간다면 뭐냐면 고문당하러 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 부산의 3.1공사 지하실, 대구 태백공사 지하실 그거 많잖아요.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지하실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언어는 70년대, 80년대 전두환 군사 정권 아래서 검사들이 하는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그 존경받는 뭐 준표형 그런 전문의들한테 존경받는 홍 시장이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은 이거 홍 시장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내가 들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젊은 정치인들의 격려를 보내요. 여야를 떠나가지고 내 동생처럼 내 조카처럼 내 자녀처럼 한번 성장시켜줘야 되겠다. 좋잖아요. 장애인이라도 훌륭한 어떤 그 정치인 전통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 시장은 더 이상 그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